아침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은 골목길에 매운 냄새가 퍼집니다. 정옥은 천천히 셔터를 올리고 낡은 간판을 쳐다봅니다. 정옥 떡볶이라는 이름은 30년을 버텼지만 글자는 이미 반쯤 지워졌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가스불을 켜고 냄비를 올립니다. 양념장을 붓는 순간 고추장과 설탕 냄새가 섞이며 뜨거운 김이 피어오릅니다. 그 향기가 코끝을 스칠 때마다 정옥은 여전히 가슴이 저릿하다고 느낍니다. 사진 액자 하나가 가게 구석에 걸려 있습니다. 군복 차림의 젊은 남자, 정옥의 아들 민수입니다. 사진을 향해 그녀는 속삭이듯 인사합니다. 잘 잤지? 민수야, 오늘은 양념이 좀 진하네. 시장은 점점 붐비고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옆 좌판의 순댓국 아저씨가 오늘도 일찍이시네요, 사장님. 하고 인사하지만 정옥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같았고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밀떡을 자르고 오뎅 국물을 데우고 종이컵을 줄 맞춰 세웁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단단한 주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시간이 만든 흔적이기도 하고 견딘 세월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부드러움이 남아 있습니다. 양념을 젓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스칩니다. 그녀는 무심코 시장 입구 쪽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젊은 여인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 옆에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떡꼬치를 들고 깔깔대며 웃고 있습니다. 정옥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낍니다. 여인의 목에서 반짝거리는 펜던트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건 민수가 결혼식 날 직접 사준 것이었습니다. 정옥의 손끝이 떨립니다. 국자가 냄비 옆에 짤그랑하고 떨어집니다. 손님들이 고개를 돌리지만 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뚫어지게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숨이 가빠집니다. 오랜 세월 묻어둔 이름이 속에서 터져 나오려 합니다. 하은이?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눈을 비빕니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옥의 눈동자에 떡볶이 냄비의 붉은 빛이 비칩니다. 그 붉음이 눈물과 섞이며 천천히 번져갑니다. 정옥은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걸 바라보며 국자를 천천히 돌립니다. 아침 장사를 마칠 무렵 시장 입구 쪽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햇살이 비껴드는 틈 사이로 하은이 조심스럽게 걸어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이 손이 꼭 쥐어져 있고 아이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시장의 소리를 구경합니다. 정옥은 눈을 피합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오뎅국 냄비에 불을 높이며 손을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떡볶이 냄비 속 양념이 넘칠 듯이 끓어오르자 마음속 억눌러둔 무언가가 같이 들끓는 기분이 듭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떡볶이 2그릇을 주문합니다. 정옥은 아무 말 없이 냄비를 젓습니다. 젓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국자가 양념에 닿을 때마다 묘한 소리가 납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 둘을 눈치채고 속삭입니다. 저 여자 민수 아내 아니었나? 10년 만이라던데. 정옥은 그 말들이 귀에 닿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하은은 떡볶이를 받은 뒤 계산대 위에 접힌 지폐를 올려놓습니다. 손끝이 떨려 지폐 한 장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아이 현우가 그것을 주워 정옥에게 건넵니다. 그 작은 손에 묘하게 익숙한 형체가 느껴집니다. 정옥은 아이의 얼굴을 잠시 바라봅니다.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이 겹쳐집니다. 그 순간 떡볶이 냄비에서 김이 세차게 일어납니다.
하은은 숨을 삼키며 입을 뗍니다. 민수 제삿날이 곧이죠. 그 말에 정욱의 표정이 굳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한 틈이 생깁니다. 정욱은 천천히 눈을 돌려 지은을 봅니다. 그런 건 당신이 알 일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떡볶이 국물처럼 뜨겁고 짙게 엉깁니다. 하은은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현우가 무심히 떡볶이 한 입을 먹으며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번집니다. 정욱은 눈을 감습니다. 그 웃음이 마치 민수가 군대 휴가 때 들려주던 웃음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게 앞 천막을 내립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시울이 젖습니다. 하은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시장을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은 둘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립니다. 정욱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국자를 내려놓습니다. 김이 사라진 냄비 위로 붉은 국물이 천천히 식어갑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뜨거운 눈물을 삼킵니다. 민수야, 왜 이렇게 냄새가 진하니? 작게 중얼거린 그 말이 텅 빈 가게 안에 천천히 흩어집니다. 늦은 밤 시장 불빛이 하나둘 꺼져갑니다. 정욱은 장사를 마치고 무거운 몸을 이끌어 집으로 향합니다. 좁은 골목 끝 허름한 집 문을 열자마자 고요한 냄새가 스며듭니다. 방 한켠 유리장 속에는 아직도 민수의 군복이 곱게 접혀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서랍을 엽니다. 서랍 속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쌓인 그 상자를 조심스레 꺼내자 사진 몇 장과 낡은 손목시계가 나타납니다. 민수가 제대하고 찍은 사진 속 웃음이 여전히 선명합니다. 정욱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낮게 음졸입니다. 그날도 이렇게 웃었는데 왜 그렇게 빨리 갔니? 기억은 10년을 돌아 빗길 위로 되감깁니다. 비 오는 밤 경찰의 전화가 울렸던 그 순간 그녀는 아직도 그 목소리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사고였습니다. 아드님이. 그날 이후 그녀의 세상은 멈췄습니다. 하은이 운전대를 잡았다는 말이 전해졌을 때 정욱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사고라고 해도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은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용서라는 단어가 자리할 틈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의 햇살이 다시 그녀의 얼굴을 비춥니다. 가게 문을 여는 손길이 전날보다 무겁습니다. 떡볶이 재료를 납품하러 온 청년 진수가 인사를 건넵니다. 어제 오신 그 여자분 서울서 왔대요. 아이 학교 때문에 잠시 내려왔다던데요. 정욱은 그 말을 들었지만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저 냄비 속 양념을 세게 젓습니다. 국물이 튀어 팔에 닿자 따끔한 통증이 번집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손수건으로 닦습니다. 그러나 그 통증은 피부가 아니라 마음을 댄 듯 했습니다. 끓어오르는 냄비의 소리가 지난 10년간 눌러온 분노의 숨결처럼 거칠게 들려옵니다. 며칠 뒤 봄 햇살이 시장 골목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정욱은 떡볶이 양념을 천천히 젓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 앞에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멈춥니다. 고개를 들자 하은이 또다시 서 있습니다. 그 옆에는 현우가 작게 인사하며 서 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문구점에서 산 듯한 새 공책이 들려 있습니다. 이제 이 근처 학원 다녀요. 그 말에 정욱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은은 아이를 가게 밖으로 내보내며 잠시 둘만의 시간을 만듭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정욱은 국자를 내려놓습니다. 또 무슨 일로 왔어요? 하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떨굽니다. 가게 안은 고요하고 냄비에서 끓는 소리만 묵직하게 이어집니다.
하은은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엽니다. 그날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오래 참고 있던 고백처럼 떨립니다. 정욱의 시선이 느리게 돌아갑니다. 하은은 말을 이어갑니다. 민수가 저 대신 핸들을 꺾었어요. 제가 벨트를 못 풀어서.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집니다. 정욱은 아무 말 없이 냄비를 바라봅니다. 하은의 말이 공기 속에서 오래 머뭅니다. 그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랫동안 미움으로 덮어둔 기억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욱은 등을 돌려 창가 쪽으로 걸어갑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고 지쳐 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이마를 짚고 낮게 한숨을 내쉽니다. 그만 가요. 하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립니다. 잠시 후 밖에서 현우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시장을 가로지릅니다. 정욱은 그 소리에 눈을 감습니다. 그 웃음이 민수의 어릴 적 목소리와 겹칩니다. 하은이 문을 나서는 순간 정욱의 손이 잠시 흔들립니다. 떡볶이 냄비의 김이 그녀의 얼굴을 스칩니다. 그 열기에 눈물이 번집니다. 민수야, 이게 진실이라면 나는 뭘 해야 하니?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정욱은 한밤중에 깬 듯 부엌 불을 켜고 앉아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민수의 사진이 놓여 있고 옆에는 식지 않은 국물이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다시 떡볶이 양념을 끓이려 가스를 켭니다. 김이 피어오르자 어제 들었던 하은의 말이 귀를 스칩니다. 민수가 저 대신 핸들을 꺾었어요. 그 한 문장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정욱은 냄비를 젓다 말고 손을 떨며 입술을 깨뭅니다. 양념 냄새가 짙게 퍼지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쓰디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다음 날 가게 문을 열자 봄바람이 문발을 흔듭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고 시장의 소음이 일상을 되찾습니다. 그러나 정욱의 눈은 멍하니 멀리만 보고 있습니다. 점심 무렵 가게 앞에서 낯익은 아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 현우가 작은 봉지를 들고 서 있습니다. 정욱은 놀라며 걸음을 멈춥니다. 엄마가 이거 드리래요. 그의 손에는 낡은 손목시계가 들어 있습니다. 유리창이 조금 금이 간 오래된 시계입니다. 정욱은 그 시계를 보는 순간 숨이 막힙니다. 그건 민수가 군 제대하던 날 선물로 준 시계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고 손끝이 떨립니다. 이걸 어디서? 엄마가 이제 돌려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아이는 순수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정욱은 시계를 손에 꼭 쥡니다. 차갑던 금속이 손바닥의 온기를 서서히 흡수합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가자, 학교 늦겠다. 아이가 멀어지자 정욱은 천천히 의자에 앉습니다. 시계를 귀에 대고 들었습니다. 멈춰있는 초침은 움직이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틱, 틱 소리가 납니다. 10년 전 그날 이후 멈춰있던 그녀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듯합니다. 밤이 되자 그녀는 다시 불을 켜고 양념 냄비를 올립니다. 국자가 냄비 속을 휘돌며 부드럽게 소리를 냅니다. 김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그 속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엄마, 이제 그만 미워해요. 정욱의 눈가가 졌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하자. 이제야 내 냄새가 다시 난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맑습니다. 정욱은 해가 뜨기 전부터 부엌불을 켭니다. 오늘은 민수의 제삿날입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정갈하게 머리를 빗고 앞치마를 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고추장과 간장을 조심스레 섞습니다.
양념이 섞이는 소리가 조용한 부엌을 가득 채웁니다. 오늘은 좀 달게 해야지. 내가 달달한 걸 좋아했잖니.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립니다. 불 앞에 서서 젓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솥뚜껑 사이로 피어오르는 김이 천천히 천장을 스칩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옥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하은과 현우가 조용히 서 있습니다. 하은은 검은 옷차림에 손에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정옥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활짝 엽니다. 들어와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하은의 눈가가 흔들립니다. 현우는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할머니라고 인사합니다. 그 목소리엔 긴장과 설렘이 함께 묻어 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 쪽을 가리킵니다. 부엌상 위에는 이미 떡볶이 한 냄비가 올려져 있습니다. 붉은 양념이 부드럽게 끓으며 단내를 퍼뜨립니다. 하은은 조용히 과일을 꺼내놓고 자리를 잡습니다. 정옥은 사진 앞에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읍니다. 민수야, 오늘은 내 아내랑 아들이 왔다. 짧은 말 속에 그리움과 안도가 섞여 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떡볶이를 먹습니다. 현우는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이거 아빠도 좋아했어요. 정옥은 미소 짓습니다. 그래, 내 아빠가 제일 좋아했지. 세 사람은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식탁에 머뭅니다. 사진 속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하은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으로 눈가를 닦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서로의 손끝에 번집니다. 밖에서는 시장의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집니다. 햇살이 부엌 창문을 타고 들어와 식탁 위를 비춥니다. 붉은 떡볶이 양념 위로 빛이 반짝입니다. 정옥의 가슴 속에서 10년 동안 얼어있던 그리움이 천천히 녹아내립니다.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민수야, 이제야 우리가 다시 만났구나. 며칠 후 시장 골목 입구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민순의 떡볶이. 붉은 글씨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정옥은 의자를 끌어내어 간판을 한참 바라봅니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 미소는 오래된 슬픔의 그림자를 조금씩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은은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안에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국물 간을 맞추고 주문을 받아 적습니다. 현우는 옆에서 종이컵을 나르며 손님들에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떡볶이 양이 많아요.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웃음이 섞이고 오랜 단골들이 돌아옵니다. 순댓국 아저씨가 가게 앞으로 다가와 말합니다. 사장님, 간판 이름 참 좋아요. 민수 이름을 다시 보니까 반갑네요. 정옥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제 그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래 묵은 따뜻함이 배어 있습니다. 하은은 뒤에서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입니다. 눈가가 살짝 젖어 있습니다. 현우는 그런 엄마를 보며 장난스럽게 웃습니다. 점심 무렵 손님들이 몰려듭니다. 정옥은 주방 안에서 밀떡을 썰며 분주히 손을 놀립니다. 예전보다 더 밝은 표정입니다. 하은은 계산대 뒤에서 손님들에게 떡꼬치를 건네며 감사합니다를 연달아 외칩니다. 현우는 손님들 틈을 뛰어다니며 주문을 돕습니다. 그 모습에 시장 상인들이 웃으며 박수를 칩니다. 이 집이 이제 시장의 얼굴이네. 정옥은 잠시 멈춰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은 맑고 햇빛은 따뜻합니다. 그녀의 눈에 눈부신 빛이 잠시 스칩니다. 민수야, 이제 내 냄새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겁니다. 냄비 속에서 끓어오르는 붉은 양념이 부드럽게 요동칩니다.
양념이 튀어 앞치마에 묻어도 정옥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은이 옆에서 미소 짓고 현우가 그 곁에서 장난을 칩니다. 가게 안은 웃음소리와 김의 향기로 가득 찹니다. 더 맵게 해드릴까요? 달달하게요. 손님들의 소리가 이어집니다. 정옥은 국자를 들고 대답합니다. 달달하게, 오늘은 조금 더 달게요. 그 말과 함께 냄비 속 붉은 국물이 반짝이며 끓어오릅니다.